안녕하세요. 아이들 그림에 늘 궁금한 것이 많은 미술교육 연구자 김미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체적으로 박수를 쳐야 되겠네요. 이번에 명화 감상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 그림 감상하기라는 조금은 낯선 주제로 사회 정도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분들의 그 사연과 아이들의 그림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과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적인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이번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4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회보다 2회, 3회, 4회까지 이렇게 좀 관심이 쭉 이어지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30분 가량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요즘은 다 바쁜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자녀를 두신 분이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4회 시리즈를 다 봐주시면 훨씬 더 앞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볼 때 새로운 눈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 Q&A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그냥 읽어드릴까 봐요.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를 통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 7살 아이 엄마입니다. 내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며 늘 아이의 그림을 멋진 작품이라고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아이 몰래 정리를 하곤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의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강의를 들으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며 아이의 작품을 전시할 곳, 보관에 소중히 간직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전시도 좀 시작해 보시고 싶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관해 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좀 좋은 꿀팁? 이거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의 작품 전시하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이 전시, 뭐 그냥 벽에다가 그냥 테이프로 하나 딱 붙여놓기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품 전시를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작품들을 선택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른들의 눈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그림이지만 아이의 발달 상으로 봤을 때 아이의 뭐 심리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표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이 어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에게 뭔가 그림에 대해서 아니면은 정서적인 발달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전시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아이에게 작품을 좀 선택해보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굉장히 낭만적이기는 해요. 아이가 이렇게 자기 작품을 막 고민하면서 고른다는 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아무거나 걸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이거 걸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선택한 작품 하나, 그 다음에 가족 구성. 왜냐하면 또 부모님이 선택을 하면 부모님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는 각각이 어떤 작품들을 좀 골랐는지 좀 이유들도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같이 전시를 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선택이 부모의 선택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게 이왕이면은 아이의 작품은 조금 더 특별하게 아이가 선택한 작품은 조금 더 특별하게 전시 공간이라든지 전시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보통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한번 걸어놓으면은 그것들을
바꾸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냥 몇 년씩 그것들을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귀엽고, 예,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걸어 놓는데,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흑역사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렸을 때 막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부끄러운데 그게 집에 늘 걸려 있으면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늘 변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그림, 표현 능력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변화했는데 예전 것들이 계속 걸려있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전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주 바꿔주세요. 한 1주나 2주마다 바꿔주시고 진짜 아이가 발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이거 보라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그림 표현에 대한 거, 그림 관심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작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맨 처음에 아마 이 강연을 들으셨으면은 그래, 지금부터 아이들 그림을 잘 모아야겠다.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꽂아 놓는 것들 비닐에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막 특별한 이제 상자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여기다 차곡차곡 모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 바빠요, 어른들이. 아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힘들어서 비닐에 꽂기도 힘들고요. 상자 뚜껑을 열어서 거기다 넣는 것도 굉장히 힘겨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는 거실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선생님 뭐 손에 닿기 쉬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올려만 두세요. 올려두셨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정식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른도 편하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들을 보관하는 방법들, 아니면 아이에게 거기 갖다 놓으라고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보관을 하실 때 근데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언제 제작된 것인지 날짜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날짜하고 또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글씨를 막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다음 무엇에 대해서 표현한 건지 아이가 한 것들을 조금 들으셨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근데 아이가 한 말 그대로, 아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적는 게 가장 좋은 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나중에 꼭 보시겠다고 그림 앞면에 이거는 아빠, 이건 엄마 이렇게 해서 글씨를 그냥 앞에다, 날짜도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작품 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림 종이 뒤편에 이렇게 정보들을 적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하지 않았네요. 이분께서 주신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아동기 미술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주신 분의 이 아이는 7살 외동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만의 그런 독특한 그림 스타일도 있고,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즐겨 그리는 것들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림을 집에서도 굉장히 즐겨 그렸었나 봐요.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구상한 것과 이게 구현이 된 것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아이가 좀 불만족스러운, 자기 그림 실력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주변 아이들하고 자기 그림을 좀 비교하기도 하면서 자발적으로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되어 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내주신 그림을 보시면은 집에서 그린 그림과 학원에서 그린 그림
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떤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회적으로 예,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기준들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그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진짜 어떤 그림이 아이의 경험들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 그 다음에 아이가 얼마나 그 그림을 그릴 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려고 노력했을까? 어떤 그림이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학원에서 지금 보냈다고 예, 아이스크림 박스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보다는 다른 그림이 훨씬 더 아이의 예,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예, 미술학원에 또 잘 다니고 있는데 억지로 뭐 그만두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미술학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연구하면서 만나본 기억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좀 완성을 하지 않았을 때 약간 예, 눈치를 주신다든지 학부모의 기대에 학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것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 수준보다는 잘 그렸다고 생각한 좀 복잡한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하게 좀 그린다라든지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꽉 채운 그림 예, 빈 곳이 없도록 꽉 채운 그림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집에 보내야 된다는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완성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이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의 부담을 좀 덜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학원에 가서 즐겁게 좀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으시다면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원하는 표현을 가르쳐 주시기 힘드실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 갔을 때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고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마 이 팔 부분을 그린 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 팔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러면은 이 어깨 끝부터 예, 팔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가 봐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컵을 쥔 손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같이 컵을 잡으면서 손이 엄지손가락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서 저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아이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다시 그 부분들을 수정해서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그림을 한 번 그리면은 그 그림은 끝이에요. 두 번, 세 번 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가들도 한 번 스케치를 하고 예,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뭐 자료를 찾는다라든지 해서 두 번째 다시 그려보고 뭐 세 번째 그려보는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왜 첫 번째 작품이 완성작이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께 가서 아이가 예, 그린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고 싶은지 예, 그 부분들을 좀 듣고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주시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집으로 완성된 작품을 안 보내주셔도 돼요. 색을 꼭 칠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아이들은 색 칠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완성작을 하려고 억지로 그런 것들을 칠하다 보면 오히려 예, 그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학원 선생님께 그런 식으로 좀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술학원에 너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미술학습을 맡겨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예, 타인에게 너무 의존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이 없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예,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요즘은 예, 뭐 미술학원이나 뭐 아동미술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같이 한번 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예, 이렇게 성기나 뭐 이런 엉덩이,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곤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고 예,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은요 그렇게 딱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은데 가운데 아랫부분에 있는 딸기맨, 예, 딸기 전사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림에서도 뭐 엉덩이라든지 뭐 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리는데 아이들의 세계하고 어른들의 세계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예, 이렇게 뭐 시를 한다든지 뭐 엉덩이를 보인다든지 뭐 똥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게 웃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부분에 예, 좀 눈길이 가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하고 딸기 예, 요 군단들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특히 뭐 성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는 예, 눈여겨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주시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꼭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어른들과도 달라요. 키도 다르고요. 아이들이 타인들과 맺는 관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들이 동일한 것들을 봤을 때도 만약 사과를 봤을 때도 그 성인은 그냥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또 다른 의미로 사과를 예,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들 그림에서 어떤 그 성인이 생각했을 때 불안한 어떤 이미지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성인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었는데 사람들 엉덩이만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 엉덩이를 찍기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깨깨거리면서 찍는데 어찌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뭔가 변태스러워 약간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사진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엉덩이 하면 웃음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근데 성인에게 엉덩이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엉덩이 예, 이거는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코드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 네가 엉덩이만 찍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했더니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에 그냥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지금 그리는 아이도 시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친구들이 그런 그림에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막 웃어줬다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없어질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질문인데요. 학교에서 선생님 사진에 그 머리카락을 그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보통 머리카락을 뒤쪽만 그리는데 선생님 얼굴을 다 가릴 정도까지 예, 머리카락을 엄청 촘촘하게 가득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이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림을 볼 때 행복한 부분을 보고 싶어요. 행복감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불안한 기운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가릴 정도로 머리를 그린다라든지 성인은 그렇게 그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든지 검정색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그림들이 뭔가 부정적인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그림 검사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림 검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검사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렸을 때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인다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끔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게 100% 맞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진짜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좀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아이가 굉장히 손이 빠르고 굉장히 촘촘하고 자세하게 그리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머리카락을 많이 그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어떤 정서적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관찰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을 그린 그림에 아이 자신은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그렸는데 자기는 그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릴 자리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스스로 왜 안 그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는 그림 그리는 공간 이 충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들은 과감하게 성인들은 생략하지 않는 그림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림 검사를 봤을 때 누군가 가족의 구성원이 빠진다라든지 어떤 특정 구성원이 작게 그려진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실 때 걱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아이니까요.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100% 이 그림은 어떤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아이와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가 그림 옆에 늘 이름을 적어 놓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림은 자기 뭐 아이디어라든지 생각,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타인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 그림이 자기가 그린 그대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림이 성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 그림이 어떻게 하면 어른들에게 타인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고요. 아마 지금 이 아이의 나이로 봤을 때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림 언어와 한글 언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2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아이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림에는 글이 없어야 된다. 이미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술사를 살펴보면은 글과 그림이 동시에 등장하던 시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 그림 같은 경우는 글이 그림 안에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져 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림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림은 이미지로만 구성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도 어찌 보면은 기호고요. 이미지도 기호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점점 크다 보면은 이미지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글을 쓰지 않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좀 답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좀 철학 이야기라든지 미학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예,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건데요. 이메일로 질문을 좀 주시거나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 학생들과 그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